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하고 무엇인 거고 그마저도 이해 못하고 첩보감에 입중하다가 하는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 좀 약간 이거는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택배라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건데 택배는 와야 되는데 여기다 차대지 말라 이건 사실 모순인 것 같거든요. 한동안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크게 그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근데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한 건 그렇게 우리한테 이제는 공공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택배라는 주제가 택배 없이는 살 수 없는 부분이 됐었어요. 그럴 때 뭐 입주민들 중에는 누군가는 차 빼라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아유 감사합니다. 소형 캐릭터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사 캐릭터가 이상하게 처음부터 굉장히 화가 나서 아이를 어리는 엄마들에 대해서 이제 막 미워하거든요. 차라리 낳지 말지 왜 저러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소영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낳지 말았어야 했다. 왜 낳고 버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소영이가 그러면 뭐 지웠어야 했다는 말이냐. 뭐가 더 무거운 죄냐.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왜 언제나 여성들이 낳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갖추는가라는 걸 좀 질문하게 되었고요. 왜 키우거나 버리거나 낳거나 낳지 말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가라는 게 좀 고민이 되었어요. 특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그 형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여성 청소년기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형사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다가 빌리박스가 범죄의 어떤 매개가 된다는 걸 알고 이 유아 인식면허 범죄를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경험 안에서 왜 여성들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가 혹은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민해왔을 사람인데 너무 단순하게 소영에게 가서 왜 낳지 말지 낳았냐 이렇게 폭력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사실 소영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지우는 게 더 그 죄가 가볍냐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여성들을 이런 질문 속에 던져놓는가 감독이 돈이 좀 부족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 속에서 그 청소년들과 여성의 입장을 오래 봐왔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쉬움이 드신 거군요. 네. 근데 결국 이 영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감독은 정말로 선의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레에다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에 되게 이제 유명한 작품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을 때 내 아내는 어머니가 되었지만 아이가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되었지만 나는 아이가 생겨도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친자식인 줄 알고 6년간 키웠던 아들이 너무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내 친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남자가 그 친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키운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제 영화인 거예요. 너무 그 영화에서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어머니들은 너무 내가 키운 애가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고한데 아빠는 막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를 본 한 친구가 고려하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도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모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편견들이 모성을 갖지 못한 여성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레다 감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통렬하게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부성과 아버지의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었던 작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성과 어머니의 시간을 고민을 하면서 브로커라는 영화를 이어지게 됐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 고민이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깊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일상적인 상황들 안에서 부성을 참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로커는 납치, 민심매매, 거기 이제 영화를 보면 살인사건도 연루되거든요. 아. 그 살인사건, 그러니까 온갖 극단적인 상황에 여성을 내몰아놓고, 물론 있는 상황들 있지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상상력 안에서 여성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몰아놓고 이제 당신의 모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그럴 필요까지 네, 있을까? 그랬어야 했을까 싶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영화에서 모두가 말리는데 소영이 기어코 아이를 낳고 싶었던 이유라든가 그렇게 낳았는데 버렸던 이유, 버렸는데 다시 찾으러 온 이유, 찾으러 왔는데 팔기로 결심하는 이유, 이런 게 잘 설명이 안 와닿지 되는 않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레에다 감독이 던지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았었는데요. 네. 그가 이제 지속적으로 작품 안을 탐구하고 있는 게 핏줄이 아닌 시간이 가족을 만든다는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커를 천천히 잘 보면 베이비박스라거나 모성 구성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혈연과 무관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성의 네트워크가 비로소 아이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쟁도 앞에 소개를 드렸지만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가 유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키우거나 아버지가 혼자 키우거나 아니면 뭐 형제적 부모가 아닌 누가 키우거나 이런 무관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해외로 이제 입양을 많이 보내게 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레에다 감독이 그리고 있는 어떤 작품 세계는 확실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주하는 새로운 가족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본인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브로커의 캐스팅도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한 영화제 수상작까지 나오고 네. 배우들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뭐 배우들의 연기는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들이고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 이제 캐스팅 뒷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에다 감독 같은 경우에 한국 배우와 작업을 한다면 누구랑 할까 생각했을 때 늘 1순위가 송강호였다고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송강호 배우와 의형제에서 강동원 배우가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았던 것 같고요. 베트남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독이 공기인형이라는 전작에서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베트남 배우의 그 뭐랄까 약간 SF에 등장한 사이보그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모던한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이미지로 이제 영화에 공기인형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고레에다 감독이 나의 아저씨를 보고 배우가 너무 그러니까 연기가 너무 좋아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게 배우로서 먼저 알고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가수 아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 노래를 막 듣다가 또 이제 가수 아이유하고도 예술가로서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브로커 영화를 보면 이제 소영이가 애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고레에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원래 작품에 자장가 장면이 없었는데 이지은을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 이 장면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유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이 장면을 넣게 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배우들과 우리의 그 가수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감독의 다른 영화? 한번 볼만한 게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부모 이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형인 코이치와 4학년 동생 유노스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고 싶은데 코이치 생각에는 자기 동네 화장실 탁하면서 엄마랑 자기가 좀
되게 놀라운 작품이라서 이 작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손은정의 문화비평 오늘 영화 브로커 얘기를 좀 저희가 깊게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